안녕하세요. 긴 3일 연휴가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혼자 이 집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가을 햇빛이 너무 좋고 다 여러모로 다 좋은 날이네요. 제 머리가 뻗은 것 빼고. 그래서 오늘은 초췌한 모습이 계속 보이는 관계로 멀리서 한번 동영상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무인 점포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지난달 9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서 지난번처럼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일정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모르는 것도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것도 찾아서 해보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무인 점포 정말 할만하냐, 너도 나도 해야 되지 않냐, 하면 이만큼 번다, 여름에는, 그리고 관리도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무인 점포 하기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무인 점포 하기,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좋은 것만은 없다는 거죠. 싫은 것도 있으니까. 제일 무인 점포가 하기 싫을 때는 이 도난이에요. 도난. 그래서 지난주 며칠 전에 또 매장에 있는 명함함 같은 미니 금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카드를 두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무인 점포는 무인 카페들 은근히 카드를 많이 두고 가요. 그래서 그 카드 이제 보관을 이제 그냥 바닥에 놓으면 또 어떤 애들이 가져가서 그 카드를 또 긁어 쓰니까 미니 보관함이라는 거를 이제 매장마다 두었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카드를 두고 갔다고 하면 이제 비밀번호로 이제 제가 알려드려서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카드가 있으시면 찾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카드를 그냥 밖으로 빼내는 것보다 그렇게 해놓으면 1차적으로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장마다 조그맣게 두고 그 안에는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계좌가 없잖아요. 이제 엄마 번호로 환불을 요청할 때, 또는 이제 계산이 안 될 때, 거스름돈이 안 나왔을 때 아이들이 전화를 해요. 중학교 이상이나 고등학생 이상은 이제 계좌가 있어서 계좌를 송금해 주는 편인데, 초등학생들은 이제 엄마가 아는 것도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막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고에 한 1,000원권하고 100원권하고 500원권을 좀 여유롭게 봉투해서 이제 저는 담아놓거든요. 급할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10,000원 넣었는데 1,000원어치 샀는데 9,000원 현금 있어야 되는데 이 9,000원을 지금 바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학원 가서 또 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옆에 점포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선 옆에 점포 가서 9,000원을 받으면 가다 가시면 제가 와서 이제 옆 가게 하시는 분한테 돈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그분한테도 죄송하고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니 보관함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이제 상당의 그 거스름돈은 혹시 모를까 때를 대비해서 넣어두는데, 그 미니 금고함이 저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매장 가서 일 바쁘게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바빠가지고 몸도 아프고 바빠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나오기 무섭게 나와버린 거죠. 근데 지난주 주말에 이제 저보다 눈썰미가 좋은 남편이랑 이제 주말에 한 번씩 같이 가는데, 저 도와주느냐고 같이 가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미니 금고함이 바로 앞에 있던 게 어디 갔냐 해서
그때 또 이제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무인점포가 뭐 하기 좋기만 하냐. 수익도 되고 뭐 이렇게 편한 업종이 없고, 그렇지 않고 제일 하기 싫을 때가, 도난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누가 물건 훔쳐간 것 같다 하면 그 순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조금 심해요. 아마 이제 이건 무인점포 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간 거, 뭐 물건을 막 흐트러 놓고 찢어 놓고 간 거, 또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산다고 이렇게 꺼내 놨잖아요. 냉동고에 꺼내 놓고 계산을 하다가 계산이 안 되면 원래 위치에 두고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가가지고 그 물건이 이제 아이스크림 녹아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하겐다즈 이런 거 사시려고 뭐 잔뜩 이렇게 담아놨다가 바코드 계산을 안 하시고 거기다가 술 취해서 그런 건지 거기다 두고 그냥 가신 거죠. 화나죠. 그거 다 제가 물건값도 못 받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각종 쓰레기, 집에 있는 쓰레기도 갖다 막 버리시고, 어지럽게 해놓고, 찢어놓고, 그 냉동고 위에서 장난도 하고, 뭐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자잘한 게 있는데, 그런 것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그런 이제 절도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알았을 때, 그 순간에 이제 경찰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정말 하기 싫어져요. 또 경찰 불러가지고 CCTV 보고 또 이 과정을 또 해야 되는구나.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인 경우는 그냥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인 경우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이게 형사 절차가 그냥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그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주위에 사진 붙여놓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리고, 아니면 제가 갔을 때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아냐 하면 거의 금방 애들이 그 아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서 이제 서로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웬만하면 학생은 경찰서까지 이제 간 적은 없어요. 그 선에서 잘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못 찾는 고등학생부터는 찾기가 힘들고,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는 이 고의라고 판단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실수도 아니고 아이처럼 봐줄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그렇게 누가 훔쳐간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담당 형사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다른 날짜도 CCTV를 다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이제 훔쳐간 영상으로만은 동선이 좀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어젯밤에 좀 보다가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난 절도가 일어났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형사님들도 되게 힘들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하는 이제 가슴도 벌렁거리고, 그 사람들이랑 또, 안 찾아내면 또 이게 더 심해지니까. 그런 분들이 1%밖에 안 돼요. 거의 가끔 있고, 나머지 99%는 이제 믿고 이제 우리가 가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이 나올 때 찾아야 되고, 경찰서 신고해야 되고, 가정을 버텨야 되고,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가 저는 가장 하기 싫을 때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날도 또 컨디션까지 안 좋고 할 일도 많고 일이 꼬이면서 범죄자까지 나타나면, 빨리 내놓고 그냥 아까워도 그냥 내놓고 그냥 바로 접고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울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인점포가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집기나 기계가 속썩일 때예요. 특히 에어컨. 무인점포에서 냉동고나 냉장고 이 열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꼭 나중에 한번 따로 떼서 이제 찍어보려고 하는데, 봄 전에 4월이나 최소한 3, 4월 초에는, 4월 초에는 이제 집기 점검을 한 번씩 하는 게 되게 속이 편해요. 에어컨이 가장 중요하니까.
에어컨 가스가 부족하면 이제 한번 몇 년에 한번 넣어야 되잖아요. 가스 주입하고 뭐 필터나 이런 거 좀 청소할 거 미리 직접 하거나 사람 불려서 하고 에어컨이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에어컨에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이제 고장이 나면 이게 아침 저녁으로 와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초콜릿류 과자 이번에도 지난번에 한번 물이 떨어져서 그냥 통을 받치고 그냥 에어컨 켜놓고 갔으면 되는데 날씨가 선선해서 애매한 거예요. 날씨가 밖에는 선선해서 에어컨 안 틀고 이제 문만 열어놓으면 상관없는데 그 매장은 밤에 문을 열어놓으면 좀 안 되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문제가 생기는 매장이라 이제 낮에는 문을 열어놓지만 밤에는 꼭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갔는데 아침에 이제 이런 에어컨 문제가 생기면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한번 가보라고 혹시 이제 뭐가 녹았나. 근데 진짜 이게 밑에 냉동고 열이 무슨 뭐 후라이팬 달구듯이 하는 열만큼 그렇게 센 거 같아요. 그 앞에 냉동고 위에 있는 초콜릿류가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따져도 뭐 적지 않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이제 다 회수해 와야 되고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뒤처리가 짜증이 나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물건을 빼서 이제 초콜릿류는 거의 다 이제 멀쩡해 보이는 거 몇 개 빼놓고는 이제 다 수거해 왔는데 최근에 또 고객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이게 녹아있다.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미처 못 뺀 것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 빼고 뭐 그 빼빼로 종류나 이제 초콜릿 붙어 있는 과자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에어컨 안에 온도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높아질 때가 있어요. 냉동고 열 때문에. 그러면 완전 찜통처럼 돼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녹아버려서 그런 과자도 이번에는 진짜 다음 여름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필코 한여름에는 초콜릿류를 거의 이제 바닥에 있을 때까지는 이제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저렴해가지고 제가 봄에 많이 사놓은 게 있거든요. 절대 재고를 쌓아두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차라리 비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팔더라도 싸다고 많이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한여름에 그걸 가져가시면 안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이게 안에 있는 과자들 이제 다 철수시켜야 돼요. 그래서 빼빼로가 아니라 뭐 빼빼로 비슷한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박스 빼가지고 그냥 그 친정에 보냈어요.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불편하잖아요. 팔기가. 그래서 에어컨이 이제 가장 속썩이고 그 냉장고 고장 나는 거는 그냥 안에 있는 음료가 시원하냐 차가우냐 그 정도니까 그거는 좀 덜 신경 쓰여요. 냉장고 고장 나거나 누전돼가지고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꺼지거나 해도 덜 신경 쓰이는데 냉동고가 갑자기 이게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고장 나거나 아니면 전원이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머리가 너무 또 아파요. 그럴 때 제일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냉동고가 한 통이 최근에는 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업체 층에서 실수를 해서 전원을 안 켜고 간 거죠. 근데 이제 화도 이제 경험이 되니까 이제 화내서 뭐 하나 하고 빨리 처리나 잘하자고 하는데 그 냉동고 한 칸이 이제 녹아버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업체가 한쪽은 이제 회사에서 냉동고를 넣고 회사에서 물건을 넣어요. 혜태면 혜태, 빙그레면 빙그레. 그래서 이제 냉동고가 그쪽에서 잘못 갖고 온 거라 그 사장님들이 알아서 냉동고를 빼주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거 이제 손해본 만큼 알아서 좀 잘 채워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전원이 안 돌아가고 그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엔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매일 냉동고 온도나 이런 거 체크를 못 해요. 이제 해버릇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잘 되겠지 하니까 대부분. 그러면 우연히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좀
한 번은 이제 냉동고 온도가 떨어지면 냉동고에서 무슨 알림음처럼 띡띡띡 하는 게 계속 나요. 그래서 옆에 부동산 사장님이 자꾸 우리 매장에서 소리가 난다 와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냉동고가 이제 문제가 있던 거죠. 가스 주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냉동고가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좀 운이 좋아서 그 사장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그쪽에 있는 걸 임시 방평으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다른 매장이 크거나 여유분 냉동고가 있으면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옮겨놔도 돼요. 근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 통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제 올리려면 이제 저도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한참 일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또 하기 싫어지죠. 근데 기계 또 바꿔주시고 이제 그리고 포스기가 한 번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여러 번 에러가 나서 이제 안 좋은 기계를 사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매장에서는 수시로 이제 신용카드 계산이 멈춰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하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많이 사가는 3시에서 6시 사이, 7시 사이에 이게 신용카드 안 돼가지고 그냥 가시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이제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대기하고 또 얼른 뛰어가야 되잖아요. 부탁하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또 확인차 멀지는 않지만 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좀 스트레스죠. 이제 무인 매장은 손이 덜 가고 한 번이라도 덜 가게 이렇게 안심되게 해놓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하기 싫을 때는 이제 매출이 안 나올 때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1년에 이제 6개월만 조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수익 나고 나머지 6개월 정도가 수익이 안 나면 사실 이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점포가 다른 걸로 이제 개발하거나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색도 다양하고 큰 소매점들은 여러 이제 필수품들이 들어오고 행사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쌓여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모르던 사람도 와서 사가지고 매출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무인 편의점은 안 그래요. 무인 편의점은 처음 이제 오픈빨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더 늘고 막 이런 게 적어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 해두면 이제 딱 이제 고정되는 게 좀 있어요. 물론 다른 매장이 이제 안 파는 거나 점주님이 더 노력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만 처음 이제 오픈했을 때 그 매출은 이제 유지해 나가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이라도 내가 이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크게 이제 여러모로 크게 다양하지도 않고 이제 한계가 있는 매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는 유인 매장이면 눈에 띄니까 물건을 더 채워놓고 눈에 띄니까 고객이 물으면 찾아주고 또 이제 그거 아니까 더 주문하고 그러니까 그 고객도 그걸 믿고 또 오고 내가 이게 없었는데 이거 갖다 놓으니까 유인 매장은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계속 고객이 늘고 이제 여러 필수품들이 있으니까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 매장은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고객층이 이제 정해지면 그쪽 빼앗기지 않은 전략으로 할로윈 되면 저처럼 한번 바구니도 팔아보시고 지금 평균 매출보다 어마어마하게 오리라 생각하고 그걸 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 수요만이라도 유지되게 거기서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 점포는 진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저도 너무 하기 싫어요. 지난주는 몸도 아프고 이제 집기가 속썩이고 CCTV 갑자기 이제 공사하던 분이 이제 하다가 전기 잘못 만져가지고 CCTV 멈추고 도난절도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큰 돈도 이제부터는 또 비수기에 이거하고 플러스 비수기가 이제 시작되면
또 이제 10월부터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이 속까지 써봐야 되나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10월, 11월, 1, 2, 네 달은 그냥 수시로 이제 빨리 하나라도 접자. 저도 그래요. 그래서 무인점포 이제 하기 좋기만 않다는 거. 저도 이제 하기 싫을 때가 은근히 자주 많다는 거 한번 올려봅니다. 안녕히 계세요.